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모든 조문객들이 돌아섰는데 저게 좀 어떻게 안 돼? 창피하게. 사람들이 다 보잖아. 걔가 사람보다 더 시끄럽네. 보신탕집에라도 팔아버리죠. 얘가 왜 이래? 평소엔 저렇게 안 울었는데. 어머니를 그리워하나 봐요. 그런데 백구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이 그러셨지. 백구가 때가 되면 알려줄 거라고. 그리고 3일 뒤 백구가 끌고 간 그곳에서 모든 가족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2024년 11월 15일 충청남도 논산의 작은 마을에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장례식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마지막 흙 한 줌씩 뿌리는 순간이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70년 넘게 이 마을을 지켜온 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도 고맙게 생각하실 거예요. 장남 도균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조문객들을 배웅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답게 점잖은 말투였지만 어딘지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부인 미경도 옆에서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 표정엔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그들에게는 시골 장례식의 모든 과정이 번거롭기만 했거든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가운데 무덤 앞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장남 도균과 부인 미경, 차남 도연과 부인 영숙, 그리고 평생 할머니 곁을 지켰던 백구까지. 공동묘지는 고요했고 오직 가을비 소리만이 적막함을 깨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백구가 갑자기 목청을 돋우며 울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엔 작은 끙끙거림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목이 터져라 우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으아앙, 컹컹, 컹컹컹. 백구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공동묘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은 몇몇 조문객들이 뒤돌아볼 정도였어요.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사람의 곡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게 좀 어떻게 안 돼? 창피하게. 사람들이 다 보잖아. 도균이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에게는 백구의 행동이 매우 거슬렸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걔가 사람보다 더 시끄럽네. 좀 조용히 시키세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조차 빨리 끝내고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울부짖으며 할머니의 새 무덤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앞발로 땅을 긁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목구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무덤 속 할머니가 들을 수 있다는 듯이 간절하게 외치고 있었어요. 얘가 왜 이래? 평소엔 저렇게 안 울었는데. 엄마 보고 싶나 보다. 도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그는 백구의 평소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순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격하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나 보네요.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만 붙어 있었는데 정말 안쓰럽네요. 영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백구는 평소와 달리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할머니 침대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거든요.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바람도 불어왔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펴들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만
백구만은 무덤 앞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가면서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야, 도연아. 저게 좀 끌고 가. 비 맞으면서 뭐 하는 거야? 도균이 점점 참을성을 잃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집에 가자. 비 맞으면 안 돼. 도연이 백구를 부르며 다가갔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목줄을 잡아당겨도 버티며 더욱 애절하게 울 뿐이었어요. 평소 도연의 말을 잘 듣던 백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멀리서 마을 이장 박서방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서방은 6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는 어릴 때부터 같은 마을에서 자란 중마고우였어요. 그는 백구의 행동을 지켜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놈이 참 이상하네. 보통 개들은 주인 죽으면 며칠 슬퍼하다가 잊어버리는데 이놈은 뭔가 달라. 이장이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아는 게 있다는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장님, 저게 좀 달래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미경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 순자 어르신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긴 한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이장이 머뭇거리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장에게 쏠렸어요. 이장님,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도균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걔가 주인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이장의 눈빛에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차례상에 놓인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마치 사진 속 할머니와 대화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백구를 억지로 끌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한 후에도 백구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묶어둔 백구는 무덤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계속 지저댔어요. 그날 밤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이장이 마을 순찰을 돌던 중 공동묘지 근처에서 또다시 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백구가 빗속에서 할머니 무덤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분명히 집에 묶어놨을 텐데. 이장은 놀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에서 공동묘지까지는 좋기 2km는 되는 거리였거든요. 이장은 백구에게 천천히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이장을 보더니 더욱 애절하게 울었어요. 마치 무언가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순자 어르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냐? 그래, 때가 되면 내가 알려줄 거라고 하셨지. 이장의 입에서 의미심장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백구는 이장의 말을 알아듣는 듯 잠깐 울음을 멈췄어요. 이장은 백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생전에 했던 그 말씀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장님, 제가 죽고 나면 우리 백구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때 제 말 기억해 주세요. 백구가 알려줄 겁니다.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장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어요. 뭔가 더 큰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북적거렸던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이제야 할머니가 정말 떠나셨다는 현실이 실감났어요. 백구는 여전히 할머니의 방 앞에서 웅크리고 앵앵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좀 봐.
아직도 저러고 있네. 미경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그녀에게는 백구의 모든 행동이 거슬렸어요. 그냥 놔둬.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도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백구와 할머니의 인연을 생각하면 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백구와 할머니의 인연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새끼였던 백구를 할머니가 데려온 건 우연한 일이었어요.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할머니는 집 앞 도랑에서 물에 떠내려가는 새끼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 작은 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는 비를 맞으며 도랑으로 뛰어들어 새끼를 구해냈어요. 손바닥만 했던 작은 강아지는 추위에 떨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됐어. 우리 집에서 키우자. 혼자 사는 것도 쓸쓸한데. 할머니는 새끼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백구와 할머니의 특별한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두 아들 모두 반대했습니다. 엄마, 나이 드셔서 개까지 키우시면 힘들잖아요. 도균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고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형 말이 맞아요. 엄마 혼자 키우기엔 너무 벅차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작은 것도 살 권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도 혼자 있으니까 외롭더라. 결국 백구는 할머니 곁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백구가 할머니의 병원 스케줄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읍내 병원에 다니셨는데 백구는 그날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 백구야. 오늘이 병원 가는 날인 걸 어떻게 알았니? 할머니가 신기해하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에도 할머니보다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더 신기한 건 백구가 할머니의 컨디션을 미리 아는 것 같았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가 몸이 안 좋은 날에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곁을 지켰고 괜찮은 날에는 활기차게 뛰어다녔습니다. 이상해. 우리 백구가 의사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 할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백구가 유독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지켜보는 날에는 병원에서 혈압이나 혈당이 높게 나오곤 했거든요. 영숙은 이런 백구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사람보다 더 영특한 것 같아요. 하지만 미경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냥 우연이에요. 걔가 뭘 안다고 그래요. 차가운 반응이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백구와의 시간이 늘어갈수록 더욱 애착을 보이셨어요. 할머니의 하루는 백구와 함께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백구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주는 것이었어요. 백구야, 밥 먹자. 할머니보다 내가 먼저야. 할머니는 자신의 아침 식사보다 백구의 식사를 먼저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백구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시곤 했어요. 잘 먹네, 잘 먹어. 많이 먹고 건강해야 해.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본 도연은 가끔 씁쓸했습니다. 엄마가 저 개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보다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 하지만 영숙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외롭지 않으시잖아요. 실제로 백구가 온 이후 할머니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거든요. 혼자 계시던 시간이 길었는데 백구와 대화하고 산책하면서 활력을 되찾으신 거예요. 특히 할머니가 치매 기운을 보이기 시작한 최근 2년간 백구의 역할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가끔 할머니가 길을 잃어버리실 때면 백구가 앞장서서 집까지 안내해드렸어요. 우리 백구가 없었으면 엄마 혼자 어떻게 하셨을까? 도연이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 도균의 생각은 달랐어요. 최근 들어 어머니 재산 정리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엄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집이나 땅 문제를 미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왜? 내가 언제 죽는다고 그래? 할머니는 이런 대화를 매우 싫어하셨어요. 특히 도균이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잖아요. 복잡할 게 뭐가 있어?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백구는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마치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미경은 이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게만 믿고 계시는 것 같아. 정작 자식들 말은 안 들으시면서 반면 영숙은 할머니와 백구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께서 백구를 가족처럼 여기시는 것 같아요. 8년이나 함께 지내셨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 백구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할머니 곁을 더 자주 맴돌았고 밤에도 할머니 방 앞에서 잠을 잤어요.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백구가 요즘 이상해. 왜 이렇게 나한테만 붙어 있지? 할머니도 백구의 변화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백구는 밤새 할머니 방 앞에서 낑낑거리며 울었습니다. 마치 이별을 예감한 것처럼 말이에요. 백구야, 왜 그러니?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백구의 불안함은 계속되었고 결국 그 다음날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들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백구는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8년간 함께한 그 특별한 인연이 하루아침에 끝날 리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장례식 다음날 오후 마지막 조문객들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돌아가던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니 이제 정말로 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거실에는 도균 부부와 도연 부부만 남아 있었고 백구는 여전히 할머니 방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것들이 좀 있겠네. 도균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계산적인 기운이 스며 있었어요. 정리요? 뭘 정리한다는 거예요? 도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왠지 불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집이며 땅이며 엄마 명의로 된 것들 말이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게 많잖아. 도균의 말에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미경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미리미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세금 문제도 있고. 세금이요? 갑자기 무슨 세금 얘기예요? 영숙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큰언니 부부의 말이 왠지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도균이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리 알아봤는데 상속세가 만만치 않을 거야. 특히 이 집하고 뒤편 밭까지 합치면. 형이 언제부터 그런 걸 알아보셨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장례도 채 치르기 전부터 형이 재산 정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준비성 없이 당황하는 것보다 낫잖아.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뇨?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은 참을 수 없었어요. 미경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예요. 우리도 서울에서 내려오느라 일정 다 미뤄둔 상태라고요. 감정적이라고요? 이게 감정적인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억울했어요. 도균이 좀 더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솔직히 얘기해보자. 이 집은 당연히 큰아들인 내가 물려받는 거고. 뭐라고요?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형이니까 집은 내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예로부터 큰아들이 집을 물려받는 거고 제사도 큰아들이 지내는 거잖아. 그럼 저는 뭐예요? 30년 넘게 엄마 곁에서 모시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형은 서울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명절에나 얼굴 비추는 정도였는데 정작 어머니를 돌본 건 자신이었거든요. 모셨다고? 그냥 같이 산 거지. 뭘 모셨어? 미경의 차가운 말에 영숙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같이 살았다고요? 어머니 치매 증상 보이실 때 누가 병원 모시고 다녔는데요? 밤에 깨서 돌봐드린 게 누군데요? 그건 며느리 돌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미경의 말에 영숙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았어요. 도균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내가 큰아들이니까 집은 내 몫이야. 뒤편 밭도 마찬가지고. 법적으로요? 엄마가 유언을 남기신 적도 없는데 형이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으로 가는 거고 그럼 당연히 큰아들 몫이 커지는 거야. 도균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아본 모양이었어요. 형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엄마 아프실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병문안 온 적 있어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멀리 있어서 자주 못 온 거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마음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안 나왔을 거예요. 형제 간의 갈등이 점점 격해지는 사이 백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쫑긋 세우더니 뭔가에 놀란 듯 벌떡 일어났어요. 컹, 컹컹.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게 때문에 대화도 제대로 못하겠어. 미경이 짜증스러워했지만 백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백구가 어디 가는 거야? 영숙이 걱정스럽게 뒤따라 나갔고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서 따라 나섰어요. 백구는 집 뒤편 헛간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농기구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어요. 평소에는 거의 가지 않던 곳인데 오늘은 왜 그리로 가는 걸까요? 컹컹, 컹컹컹. 백구가 헛간 앞에서 더욱 격하게 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헛간 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뭐야, 왜 저래? 도연이 의아해하며 헛간에 다가갔습니다. 헛간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영숙이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더욱 흥분해서 헛간 문을 긁어댔습니다. 마치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게가 왜 저러는 거야? 미쳐가나? 도균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평소에는 저렇게 안 그랬는데. 도연도 백구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8년을 키웠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백구는 계속 헛간 문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는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이라도 열어볼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뭐하러? 거기 농기구밖에 없는데.
미경이 시큰둥하게 말했지만 도연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자. 백구가 이렇게 이상하게 구는 건 처음이야. 도연이 녹슨 자물쇠를 찾아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헛간에서 먼지 냄새가 풀풀 풍겨나왔어요. 백구는 문이 열리자마자 헛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진 곳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앞에서 멈춰 섰어요. 저게 뭐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상자에 쏠렸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나무 상자였지만 백구가 그렇게 찾아낸 것이라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백구는 상자 앞에서 애절하게 울며 앞발로 상자를 긁었습니다. 마치 빨리 열어보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뭔가 숨겨둔 것이 있는 걸까요? 백구가 이렇게까지 애타게 찾는 것을 보니 분명 중요한 뭔가가 들어있을 것 같았어요. 헛간 안은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랜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농기구들 사이에 놓인 나무 상자를 모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백구는 여전히 상자 앞에서 애절하게 울며 앞발로 상자를 긁고 있었습니다. 이 상자 본 적 있어? 도연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봐요. 어머니가 뭘 넣어두셨을까요? 영숙도 궁금한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이렇게까지 애타게 찾는 걸 보니 분명 중요한 뭔가가 들어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오래된 물건들이겠지 뭐. 시골 어르신들 다 그러시잖아. 못 쓰는 것도 아까워서 모셔두시고. 미경이 시큰둥하게 말했지만 도규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중요한 서류나 돈을 숨겨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슬며시 들었거든요. 일단 열어보자. 도균이 나서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구석에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사진이네. 도연이 몇 장의 오래된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 어린 두 아들의 사진들이었어요. 편지도 있네요. 영숙이 노란 봉투 몇 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보낸 연애 편지들 같았어요. 하지만 백구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상자 구석에 있던 하얀 봉투를 향해 계속 지저댔어요. 컹컹, 컹컹컹. 저 봉투 말하는 건가? 도연이 백구가 가리키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작성된 것 같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구가 찾아내면 그때 읽어라. 뭐라고 써 있어? 도균이 다가와서 봉투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백구가 찾아내면 그때 읽어라. 이게 뭔 소리야?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백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편지를 써두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설마 엄마가 정말로. 도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구가 또다시 헛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 방향으로 달려가더니 그곳에서 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저게가 또 시작이네. 미경이 짜증스러워했습니다. 봉투의 내용보다는 백구의 행동이 더 거슬렸어요. 백구는 할머니 무덤 앞에서 한참 울더니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헛간과 무덤을 오가며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뭐 하는 거야, 저놈이? 도균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무덤하고 여기를 계속 오가네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은데.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말을 한다고? 걔가 뭔 말을 해? 미경이 비웃듯 말했지만 백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무덤과 헛간을 오갔습니다. 그런 백구의 모습을 보며
도연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8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봉투나 열어보자. 도균이 봉투를 뜯으려 했지만 그 순간 마을 이장 박서방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장님. 어서 오세요. 도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백구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서 왔는데 뭔 일이야? 이장이 상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도균이 들고 있는 봉투에 머물렀어요. 아, 이게 헛간에서 발견한 건데 엄마가 써놓으신 것 같아요. 도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걸 벌써 찾았구나. 이장님이 아시는 거예요? 도균이 의아해했습니다. 순자 어르신이 생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 백구가 때가 되면 찾아낼 거라고. 이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엄마가 정말로 백구를 믿고 이걸 숨겨두신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때요? 무슨 때 말씀이세요? 영숙이 궁금해했습니다. 순자 어르신이 그러셨어.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백구가 알려줄 거라고. 이장의 말에 도균과 미경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균이 불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순자 어르신이 걱정하고 계셨던 건 분명해. 그 순간 백구가 다시 무덤 쪽으로 뛰어가더니 이번에는 더욱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아앙, 컹컹컹. 또 시작이네. 정말 미치겠어. 미경이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저게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도 못하겠어요. 보신탕 집에라도 팔아버리죠. 뭐라고요? 영숙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하지만 정말 시끄럽긴 하네요. 미경이 시치미를 뗐지만 그 농담이 농담 같지 않았어요. 언니,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백구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아이예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끼긴 뭘 아껴. 걔 주제에 너무 날뛰는 것 같은데? 도균도 백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백구가 무덤에서 울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이번에는 집 뒤편 다른 곳으로 뛰어간 거예요.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백구는 할머니가 생전에 채소를 기르던 작은 텃밭 구석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놈이 땅을 파네. 도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필사적으로 땅을 파더니 얇게 묻힌 작은 깡통 하나를 꺼냈어요. 저게 뭐지? 모든 사람들이 그 깡통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뭔가를 묻어두신 것 같았어요. 백구는 깡통을 물고 와서 사람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흔들며 마치 칭찬받고 싶다는 듯 바라봤어요. 정말 이상해. 백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도균과 미경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걔가 뭘 안다고.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아요. 하지만 이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순자 어르신 말씀이 맞는 것 같구나. 백구가 정말로 뭔가를 알고 있는 게 분명해. 백구는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백구가 찾아낸 깡통을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바라봤습니다. 녹슨 작은 깡통이었지만 할머니가 직접 묻어두신 것이라니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았어요. 도균이 조심스럽게 깡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열쇠네. 깡통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열쇠가 뭐에 쓰는 거지? 도연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이장 박서방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열쇠, 순자 어르신 방에 있는 서랍장 열쇠야. 서랍장요? 어머니 방에 잠긴 서랍이 있었나요? 영숙이 궁금해했습니다. 몇 년간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잠긴 서랍이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화장대 맨 아래 서랍이야. 순자 어르신이 평생 잠가두고 계셨던 곳이지. 이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뭔가 더 있다는 거네요? 도연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물었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어르신이 나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 백구가 이 열쇠를 찾아내면 그때 말해달라고. 뭘 말해달라고요? 도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장에게 뭔가 부탁하셨다는 게 불안했어요. 잠깐만. 이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필체로 박 이장님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나한테 주신 거야. 백구가 열쇠를 찾아내면 이걸 공개하라고 하셨어. 모든 사람들이 그 봉투를 주시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이장이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글씨가 가득했어요. 읽어볼까? 이장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박 이장님 고마워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뻔해요. 큰아들은 돈만 생각하고 작은아들은 착하지만 소극적이고 그래서 백구한테 부탁했어요.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읽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백구가 제일 영리해요. 사람보다 더 마음을 잘 알거든요. 백구가 움직이면 그때가 진실을 말할 때예요. 진실이요? 무슨 진실 말이에요? 미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장이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큰아들 도균이는 어려서부터 계산적이었어요. 자기 입속만 챙기고 부모는 이용만 하려고 해요. 반면 도연이는 30년 넘게 나를 모셔줬어요. 병원도 데려가주고 밤에 깨면 챙겨주고. 도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다고요? 아직 다 읽지도 않았잖아.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장이 목을 가다듬고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집하고 땅은 모두 도연이에게 물려줄 거예요. 도균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자식에게 줄 건 없어요. 뭐라고요? 도균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미경도 격분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도 알아야 해요. 백구만큼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백구는 우리 가족이거든요. 만약 백구를 버린다면 땅도 집도 모두 마을에 기부할 거예요. 영숙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가 백구를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기부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도균이 당황해했습니다. 이장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장님, 이 편지는 백구가 열쇠를 찾아낸 후에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서랍 안에 있는 진짜 유서를 꺼내주세요. 그게 제 진짜 유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셨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서랍에 진짜 유서가 있다는 거예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가서 확인해 보자. 이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다는 듯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이건 말이 안 돼요. 도균이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쓰신 유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순자 어르신 치매 아니야.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망증은 좀 있으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어. 나하고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하게 대화하셨거든. 하지만 의사 진단서라도 있어야. 미경이 끼어들었지만 이장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순자 어르신이 준비해 두셨어. 그 종이에는 읍내 병원 의사의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이순자 환자는 경미한 건망증은 있으나 판단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에는 문제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런, 도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대요? 한 달 전쯤이야. 순자 어르신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 이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셨다니요. 그럼 이제 서랍을 열어보자.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들었습니다. 잠깐. 도균이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말이 돼요? 걔가 열쇠를 찾아낸다고? 이건 뭔가 조작된 거 아니에요? 조작이라고? 이장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어르신을 뭘로 보는 거야? 그분이 그런 분이야? 그게 아니라 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맞잖아요. 미경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장님이 미리 백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영숙이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구가 얼마나 이상하게 행동했는데요. 뭔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백구가 다시 일어나더니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서랍을 열어달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도 기다리고 있네. 이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이 백구한테 뭘 부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이는 끝까지 할머니 말씀을 지키려는 것 같아. 할머니 방으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래된 화장대 앞에 서니 할머니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잡고 맨 아래 서랍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말 여기 뭔가 있을까요? 영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열어봐야 알지. 도연이 열쇠를 서랍에 꽂았습니다. 오래된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서랍 안에는 정성스럽게 정리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유언장이라고 큰 글씨로 쓰인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진짜 있네. 도균이 복잡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장님이 읽어주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읽기에는 너무 떨렸거든요. 이장이 봉투를 열어 유서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또렷한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유서였어요. 유언장 2024년 10월 15일 이순자. 이장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순자는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어봤습니다. 먼저 두 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도균아, 너는 어려서부터 영리했지만 계산적이었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나중에 무언가 받기 위해서였지. 도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아직 안 끝났어. 이장이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도균아, 네가 서울에서 잘 사는 동안 도연이는 30년 동안 나를 모셔줬어. 밤에 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치매 기운 보일 때도 끝까지 돌봐줬어. 영숙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은 도연이에게 물려줄 거야. 집도 뒤편밭도 예금 통장도 모두 도연이 몫이야. 뭐라고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 더 있어. 이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도균아, 내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자식에게 줄 재산은 없거든.
특히 네 부인 미경이는 나를 우습게 봤어.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언제 죽나 기다렸지. 미경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말을. 사실이잖아.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요. 이장이 계속해서 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백구는 절대로 버리면 안 돼. 백구는 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는 아이야. 만약 도연이가 백구를 버리거나 보신탕집에 판다면 모든 재산을 마을회에 기부할 거야. 백구가 이장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 도균이 폭발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해요.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잖아요. 공증 받았어. 이장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순자 어르신이 한 달 전에 읍내 공증사무소에 가서 정식으로 공증 받으셨어. 도균과 미경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어. 나하고 마을 부녀회장, 읍내 약국 사장까지. 모두 순자 어르신이 정신 또렷한 상태에서 유언하시는 걸 봤어. 아니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미경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셨는데 어떻게 이런 걸 혼자 다 하셨겠어요. 그때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마을 부녀회장 김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 마침 잘 됐네. 이장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부녀회장님도 순자 어르신 유언 증인이셨잖아요. 맞아. 순자가 한 달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공증사무소까지 같이 가달라고. 부녀회장의 증언에 도균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그러더라고. 큰아들은 돈만 밝히고 작은아들만 진짜 효자라고. 할머니, 그런 말씀은. 도균이 변명하려 했지만 부녀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이잖아. 내가 언제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녔어? 도연이가 다 했지. 그때 또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커서. 아, 약국 사장님도 오셨네. 이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순자 어르신 유언 증인이셨죠? 그럼. 순자 어르신이 정정당당하게 유언하시는 걸 봤어. 치매 아니었어. 약국 사장의 증언까지 나오자 도균과 미경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도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저한테. 당연하지. 내가 30년 동안 효도했는데. 부녀회장이 도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형은 명절에만 왔잖아. 그것도 몇 시간씩만.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맞아. 순자 어르신이 아프실 때도 도연이만 병원 모시고 다녔어. 도균이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나타나더라. 부끄럽지도 않나. 도균과 미경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할머니 영정사진 앞으로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구도 알고 있는 것 같네.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백구까지 잘 지킬게요. 안 돼. 도균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도 아들인데. 불공평하다고? 이장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냐? 그동안 너는 뭐 했어? 저도 나름대로 뭘 했어? 돈 들 때만 나타났잖아.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도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끝난 일이 아니야. 법적으로 다시 따져볼 거야. 미경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져보세요.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인이 다 있으니까.
그 순간 백구가 다시 한번 크게 짖었습니다. 컹컹. 마치 할머니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도균과 미경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위축되었고 도연과 영숙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지자 도균과 미경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요. 이 모든 게 이상하지 않아요? 미경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계획하셨다고요? 치매 환자가? 치매 아니라고 했잖아.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미경은 계속 우겨댔습니다. 그럼 도연이가 시어머니를 조종한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곁에 있으면서 세뇌시킨 거죠. 뭐라고요? 영숙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도연이가 시어머니 귀에 계속 우리 흉을 봤을 거예요. 미경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부녀회장이 화를 내며 나섰습니다. 도연이가 언제 어머니 귀에 흉을 봤다고? 오히려 너희가 올 때마다 순자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맞아. 다른 마을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도균이 올 때마다 순자 얼굴이 굳어지더라. 돈 이야기만 하니까. 그때 약국 사장이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어. 순자가 마지막에 병원 갔을 때 의사한테 그러더라고. 큰아들이 자꾸 재산 정리하자고 해서 스트레스다라고. 도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이장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걱정해? 순자 어르신이 내게 털어놨어. 내가 얼마나 자주 전화해서 재산 이야기 했는지. 형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자주 했다고요? 그럼 한 달에 서너 번씩? 그런데 안부 묻는 게 아니라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땅값은 어떤지 그런 이야기만 했어. 이장의 폭로에 도연이 충격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는데 영숙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때 마을 이웃 김할머니가 또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순자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큰아들이 자꾸 집 팔라고 한다고. 서울로 와서 살라고 한다면서 얼마나 속상해했는데. 집을 팔라고요?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엄마한테 집 팔라고 했어요? 도균이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잖아. 서울에 와서 사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거짓말. 부녀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순자가 울면서 나한테 그랬어. 큰아들이 집 팔아서 돈 반씩 나누자고 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도균을 비난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네요? 영숙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던 거네요. 도균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도연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낑낑거렸어요. 백구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진짜 고마워.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도연과 영숙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마치 위로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장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순자 어르신이 이것도 남기셨어. 또 뭐가 있어요? 도균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야. 백구한테 쓰신 거. 걔한테 편지를? 미경이 비웃었지만 이장은 진지하게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도연이를 잘 부탁해.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거든.
편지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도 마치 이해하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미안해, 백구야. 도연이 백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 알겠어. 넌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구나. 백구가 도연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괜찮다는 듯이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이다, 감동이야. 순자 어르신이 정말 현명하셨어. 백구가 사람보다 낫네. 도균과 미경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에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갈게요. 미경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 가세요. 부녀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 어르신 살아계실 때도 성이 없더니 돌아가신 후에도 똑같네. 도균이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형이 미안하다. 하지만 이해해줘. 형도 서울에서 살기 힘들어서. 형? 도연이 복잡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어머니 모시는 동안 형님들은 뭐 했어요? 도균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과 함께 짐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다시는 오지 마.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도균 부부가 떠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 이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어르신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야. 백구가 할머니 영정사진 앞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할머니께 인사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도 이제 마음이 편해진 것 같네.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새로 시작하자. 도연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앞으로 우리가 가족이야. 할머니가 우리를 맡기셨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자. 백구가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뻐 보이던지 보는 사람들도 덩달아 웃음이 났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뜻대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도균과 미경이 떠난 후 집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면서 도연과 영숙 그리고 백구만이 할머니 방에 남았어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영숙이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계획하셨다니.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셨구나. 도연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백구한테 얼마나 많은 걸 부탁하셨을까. 이 작은 놈이 다 해냈네. 백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애타게 울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이제는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고생 많았어. 도연이 백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가 너를 지킬 차례야. 영숙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백구를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이 백구 밥그릇에 정성스럽게 사료를 담아주었어요. 할머니가 하시던 대로 말이죠. 백구야, 밥 먹자. 할머니처럼 내가 먼저야.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영숙이 문득 말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맨날 백구밥부터 챙기시던 모습이.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도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백구도 가족이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백구가 스스로 할머니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도연과 영숙이 뒤따라가 보니 백구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울부짖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상해. 백구가 울지 않네. 영숙이 신기해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 무덤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드는 정도였어요. 마치 할머니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도연이와 영숙이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백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마을 이장 박서방이 나타났습니다. 백구가 이제 마음이 편해진 것 같구나. 네, 정말 신기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울더니. 도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자 어르신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야. 이장이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백구가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그 순간 백구가 일어나더니 무덤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무덤에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도연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백구를 통해서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백구랑 영숙이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영숙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백구 잘 돌볼게요. 어머니만큼은 못해도 최선을 다할게요. 백구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함께 묵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도연아, 이제 마음 편하겠구나. 부녀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백구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네. 네, 정말 감사해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백구랑 함께 잘 살겠습니다. 그래야지. 백구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약국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어르신의 마지막 메신저였어. 그날 오후 도연은 할머니가 쓰시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과 백구도 함께 도왔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이거 봐. 영숙이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일기예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니 할머니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는 걸 믿어. 도연이와 영숙이를 부탁해.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 할머니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마지막 글을 읽던 세 식구 모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도연이 목이 메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걱정하셨구나. 백구가 영숙의 곁으로 가서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위로하려는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 무렵 백구는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마당 한쪽 양지 바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심으신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백구는 꽃밭 옆에 누워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백구가 정말 편해 보여. 영숙이 창문 너머로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할머니한테서 해방된 것 같아. 해방이라기보다는 도연이 생각해보며 말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것 같아. 할머니가 부탁하신 일을 다 해냈으니까. 그때 백구가 고개를 들어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웃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도연이 마음속으로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머니 말씀을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우리가 너를 지킬게. 그날 밤 백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어요. 며칠 후 도연은 할머니 유산 상속 절차를 마쳤습니다. 집과 땅 그리고 예금 통장까지 모두 도연이 명의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유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백구가 진짜 유산이야. 도연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백구였어. 맞아요. 백구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지만 새 가족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백구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백구가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안부 전하는 거야? 도연이 백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줘. 백구가 도연을 바라보더니 살짝 짖었습니다. 컹? 마치 알겠다는 대답 같았어요.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마음이 따뜻해지셨나요?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백구를 통해 전해진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충청남도 논산의 작은 마을에서는 도연과 영숙 그리고 백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채로 말이에요. 때론 가장 깊은 유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습니다. 그 백구는 할머니의 마지막 메신저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